카카오부터 볼까요? 카카오가 요즘 주식시장에서 52주째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우리 증시가 큰 움직임이 없으면서 횡보하는 동안 카카오 주식은 석 달 동안 무려 40%나 올랐다는 거 아십니까? 어제는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49조 원까지 올라서 현대차 시가총액 6위 자리를 잠시 뺏기도 했었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듯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두나무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면서 카카오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두나무가 카카오 지분을 28% 보유하고 있거든요. 관련주는 우리 주식시장의 창투사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두나무의 미국 시장 상장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 5대1로 액면 분할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는 정지되고요. 15일부터 분할 상장됩니다. 이런 호재들이 있어서 증권사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잡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끼리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차 마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카카오 주가는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증권사의 컨센서스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화장품 관련주를 볼까요? 화장품 주가들은 요즘 OEM 업체부터 브랜드 업체까지 이 밸류체인 전체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방송 출연하시는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이창원 차장이 화장품 관련주 보자고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왜 오를까요? 바로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호재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 워낙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보복 소비를 실시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을 계속해서 사들인다는 이야기인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도 요즘 계속 늘고 있죠. 화장품 부문에 대한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 화장품의 주가 상승이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메스, 애경산업의 실적을 전부 다 합쳐보니까 1분기 총합의 컨센서스가 4조 1천억 정도 나오고요. 이익은 5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이익은 20% 정도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에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인 CJN이 어제 많이 올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역시 이런 급등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이 CJN도 진단키트 개발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요즘 확진자 급등으로 다시 CJN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무상 증자를 실시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회사의 입장 또한 주가에 불을 지폈는데요. 매출은 1조 1,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2%나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이익도 전년 대비 무려 3,000% 가까이 급증할 것이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최근에 시즌에 대한 관심 급증의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 얘기를 했었죠. IPO 호재가 있는 주식을 봐라. 작년부터 우리 주식시장의 아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크래프톤이나 야놀자와 같이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계속 외국 시장에 상장을 하다 보니까 국내로 유치하자라는 움직임들이 계속되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데에 따른 크래프톤 관련주들의 흐름이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 얘기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다시 시장에서 각광받으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들이 일제히 거의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지금 언급되는 주가 흐름들 꼭 한번 보시죠. 진매트릭스, 셀리드, 현대바이오, 진원생명과학, 에스티팜, 유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주도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어요. 요즘 조선주도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특히 어제는 피팅 3사의 수주 회복이 기대가 된다는 소식으로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가 시간외에서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철강주들이 52주째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한국특수형강, 한국철강, 세아베스틸, 대한제강, DCM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요, 고려제강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또 52주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얼마 전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가 나오면서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52주째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군들을 봐야 한다. 이런 종목들에서 히트앤런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런 종목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어제 신일섭 소장께서 건설 기자재 관련주들을 쫙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에서 특히 관심을 갖는 종목군들 또한 소개를 했는데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KCC건설, 대우건설, 계룡건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한 종목군들은 특히 리모델링 관련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VIP 특집에서는 이창훈 전 공무원관리연금공단 단장이 나오는데요. 마침 오늘 국민연금이 오늘 오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엽니다. 국내 주식이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할당을 넘어서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꼭 자산 배분 할당량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이 좋다면 이 비중을 늘리는 등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관련 논의가 오늘 오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매수가 재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국민연금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는지 오늘 VIP 특집에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 단기, 장기 그리고 중기 전략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굿모닝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객장에서는 오늘 어떤 공략주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유한타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박우경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략주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그 분야는 이제 로봇 분야입니다. 어제 이제 장 막판 2시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의 탄력도를 좀 높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로봇 분야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가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산업에 이제 힘을 쏟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로봇 그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의 탄력도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제 완전 철수를 이제 확정을 하고 로봇 산업 및 AI 산업에 집중할 전망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로봇 사업화에 대한 전담팀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과거에는 그냥 통합 연구 조직 삼성 리서치 연구에서 이제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이제 상용화의 속도를 좀 낼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공학 기업을 좀 인수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로봇과 모빌리티와의 그런 연결관계를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최근에 CEO 팀 쿡이 자율주행의 핵심은 로봇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로봇 간의 그런 연관관계가 좀 높을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제조사인 로봇스타와 로봇티즈에 2018년도에 각각 536억 원, 90억 원의 그런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스타, 로봇티즈와 협업을 통해서 로봇 플랫폼에 대한 그런 매출을 향후에 좀 끌어올린다는 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라든가 5G 네트워크가 발달을 하면 할수록 과거에는 이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로봇들이 할 수가 있게 되면은 로봇과 최적화된 환경들이 속속 구축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의 분야는 크게 이제 산업용 로봇, 이제 서비스 로봇,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등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 로봇과 RPA 시장이 성장세가 가장 좀 높아지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그 시장의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주로 이제 로봇스타, 유진 로봇, 로봇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로템 등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아이클레버 로봇 청소기에서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이 되는 3D 스캐닝 라이다 기술을 출시를 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이제 배송 로봇 관련된 기술을 꾸준하게 추적을 해옴으로써 2019년에는 12월 업계 최초로 실내 자율주행 로봇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서 실질적인 특례를 좀 취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서 새롭게 좀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데 배달의 뱀인가 이제 현대기아차가 배달 로봇 개발 소식에 무인 배송 관련된 로봇 기술을 가진 로보티즈의 주가가 좀 강세를 실현했던 경우도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협동 로봇 최초로 미국 위생협회 특수 목적용 식품 가공 처리기 및 관련 부품의 안정성 인증을 취득했다고 해가지고 향후에 뭐 옷을 입히거나 부가적인 장치를 하지 않고 로봇을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들과 집중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현대차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뿐만이 아니라 현대 로템을 통해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그런 신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좀 늘릴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이제 초창기 단계이고 이제 추세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 테마에 대한 그런 그 업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